제가 이번에 3차 패널 조사 숫자들을 다 보니까 1차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뭔가 국민의힘이 좀 바뀌나? 이렇게 뭔가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이 느끼는데 MBC 이게 저는 틀리기를 바랍니다. MBC가 1차, 2차, 3차에 걸쳐 패널 조사를 했는데 1차에 비해서 3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더 오르고 긍정평가는 5%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총선이 뭐냐?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 식구들이 야, 우리 서울은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 경기도는 여전히 어렵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난 무슨 근거로 만약 이 MBC 3차에 걸친 패널 조사의 추이, 가장 최근에 이번에 오늘 이야기하고 이 조사가 만약 맞다면 야, 이거는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 이거는 선거 진짜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그냥 뭐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짜 지금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정말 참패한다. 그러니까 아주 특단의 정말 대책이 없으면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건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월에 첫 조사를 했고요. 동일한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계속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하면서 변화 추세를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하고 나서 3주 후에 우리가 지난번 100분 토론을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봤는데 조금 더 나빠져 있었죠, 여당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갖고 나온 자료가 세 번째 자료인데 조금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패널 조사가 원래 패널을 처음에 구축할 때 1,500명을 구축할 때 거기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편향이 있었을 수 있죠. 진짜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온 조사였는데 앞서 있는 걸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앞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난 6주간 여당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는 분명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6주간이 무슨 김건희 리스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었던 6주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 사이에 무슨 갈등 이런 모습도 다 보여주고 이랬던 6주간이라서 이게 그냥 이 새로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지난 한 달 넘게 그죠? 한 달 한 열흘간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는 숫자가 잘 나온다 그러지만 제가 늘 주목하는 게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가 1차에는 38인데 매우 잘못했다가 그냥 잘못했다도 아니고 매우 잘못했다가 50%가 넘어요. 이 3차 조사에서. 야, 이거 보고 저는 MBC 여론조사가 진짜 틀렸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냥 이렇게 평상시 같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는 총선 큰일 났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본 거는 우리 그래프로 소개는 안 합니다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경제 민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평가에 대한 평가가 지난 6주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주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기간에 2023년도 경제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2022년도 거는 윤 대통령 취임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앞에 180일은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의 예산도 다 문재인 정부가 짜놨던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그러니까 2022년도의 경제 성적표가 나빴지만 그걸로 윤석열 정부를 다 평가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2023년 연말에 각종 데이터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별로 안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나왔는데 되게 나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평가가 더 나빠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음 총선을 통해서 이게 좀 나아질까?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희망이 반영된 조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 요구에 응답 못하면 2달 후 총선은 참패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경제 민생이 뭐 모든 선거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경제 민생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국민들 느끼기에는 경제 뭐 자기 일자리, 물가, 뭐 그다음에 이자 부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집값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 민생 지난해 뭐 통계 숨긴 거 없어요. 지난해 뭐 1.4% 성장에 수출 안 되고 뭐 일자리 어떻게 되고 다 통계 다 나왔어요. 근데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뭐 당연히 인정. 근데 경제 민생은 참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2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경제 민생의 지표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그거를 좋게 할 방법이 잘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중도층은 아까 뭐 검찰 독재다, 운동권 청사이다 이런 거보다는 경제 민생에 제일 네. 신경을 쓰는 건데, 근데 그 중요한 중도층 뭐 무당층 정치에 뭐 무관심하다가 선거 때 팍 심판하는 그분들의 제일 중시하는 이 경제 민생에서 정부 여당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딱 64일 남은 이 선거 도대체 어떻게 치르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 민생은 금방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냐?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만약 유승민 굉장히 발상의 의원님이 전환을 해야 돼요. 유승민 의원님이 지금 여당의 당대표라면 지금 어차피 연말 나온 결과는 안 좋잖아요. 선거표가. 그리고 2달 안에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제학을 원론만 공부해본 사람이면 다 네. 알 수 있는 일이죠. 공부 안 해도 그러면 뭐, 이 시점에서 당장 2달 동안 바꿀 수는 없지만 결과를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